오케이. 자,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여기 있는 것처럼 네 가지죠. 첫 번째는 서비스에서의 가장 중요한 디멘전은 타임이다. 그리고 그 타임을 이 크리티컬한 띵킹인 프로세스와 이모셔널한 띵킹인 전이라고 하는 두 가지 점에서 보고, 그리고 긴 타임 프레임으로 본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비스는 제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은 스테이크홀더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 스테이크홀더들을 서비스 이컬러지라고 하는 관점에서 발굴하고 카테고라이제이션 하는 게 중요하다. 세 번째, 서비스가 일관성 있는 경험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시스템의 관점에서 봐야 되고, 그런 서비스 시스템은 프론트엔드 시스템하고 백엔드 시스템을 둘 다를 갖다 봐야 된다. 네 번째는 이 기억에 남는 경험을 제공한다라는 것은 결국 터치포인트들의 합이고, 그 터치포인트들의 합은 사용자와 서비스 제공자가 만나는 그 포인트의 합에 의해서 이 experience가 가정된다라는 이 네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서비스 디자인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네 가지 포인트를 충분히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 디자인 했었을 때 그 효과를 갖다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선정한 프로젝트가 과연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면서 촘촘한 인터랙션이 있는지, 그리고 다양한 스테이크홀더들을 갖다 포함하고 있으며 그들이 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카테고리로 분류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프론트엔드하고 백엔드가 둘 다 중요한 역할을 갖다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인지, 그리고 네 번째로 사용자하고 서비스를 갖다 제공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다양한 형태의 빈번한 인터랙션이 발생하고 그 인터랙션들이 각각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또는 혁신하는 데 필요로 하는 기회들을 갖다 충분히 마련해 주고 있는지, 이러한 크라이테리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선정한 그 프로젝트 주제가 적절한 주제인지를 것도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과정을 갖다 여기서 한번 해보면 좋아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요. 이제 두 번째 요소는 서비스 디자인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볼 텐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서비스 디자인을 했다. 그러면은 그런 한 학기 동안 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물은 어떤 것들이 있냐? 총 4가지 정도의 결과물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4가지의 이 전체적인 구성 요소들을 갖다가 보게 되면은 가장 밑바닥에 뭔가 빠졌어요. 지금 여기에 뭐가 빠졌을까? 니즈랑 비슷해요. 니즈랑 비슷한데 그 니즈를 가지고 있는 사용자가 가장 밑에 있죠. 그리고 그 사실은 니즈가 모든 서비스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 항상 이렇게 우리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없는 니즈를 갖다 만들어내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모티베이션을 만들어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서비스를 쓰게 만든다? 이건 정말로 어려워요. 그거는 물론 본인들이 그런 니즈가 있다는 걸 미처 모르고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예 없는, 필요 없는 니즈를 갖다가 필요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기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고, 근데 아쉽게도 그런 거를 갖다가 트라이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뭔가 새로운 기술이 나왔어. 근데 이걸 어딘가 써먹어야 돼. 그래서 그게 꼭 필요한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한번 해볼게. 이런 경우가 의외로 굉장히 많고, 또 의외로 굉장히 많은 케이스는 뭐냐면 우리 회사의 핵심 역량이 지금 이런 쪽이니까 그런 핵심 역량을 잘 쓸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봐야 돼 해가지고 만드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거는 결국은 사용자가 그만한 니즈를 가지고 있나? 그리고 웬만한 그냥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그런 니즈 말고 또는 그런 디자이어 말고 정말 확실하게 간절한 그런 니즈가 있나? 그래서 그 얘기 우리 이렇게 할 때 그러잖아요. 뭐 가장 간절하고 확실한 니즈는 가장 본능적인 니즈. 그러니까 먹는 거, 자는 거, 소셜라이제이션 하는 거 이러한 것들은 가장 본능적인 니즈고 그런 니즈를 갖다가 우리가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는 굉장히 절실함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필요로 한 건 그런 스트롱한 니즈를 갖다 찾는 거. 여러분들의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겟 유저가 과연 그런 스트롱한 니즈를 가지고 있는지. 이거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그 뭐라 그럴까 핵심적이고 당연한 일이에요. 굳이 그걸 갖다 강조해나 싶지만 여러분이 이제 진행하다 보면은 그 니즈가 자꾸만 뒷전으로 미루어지는 경우를 많이 경험해요. 특히 서비스 디자인을 할 때.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또 그런 경우를 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강조하고 싶은 점은 그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만들어 놓으면 그 스스로 진화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서비스를 만든다는 건 완성품을 만들어서 사용자한테 제공한다라기보다는 사용자가 그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도구, 장난감을 갖다 제공해 놀이터를 제공해 준다. 이런 관점으로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인 그런 그 시각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그 잘못된 어썸션 중에 하나가 서비스 출시하고 그 다음 주에 휴가 가려고 날 잡아놓는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서비스를 딱 출시하는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제일 바쁜 시기가 오는데 우리 서비스 출시했으니까 다음 주에 기념으로 제주도 여행 가자. 이러면 이제 회사가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는 그 아주 기본적인 골격을 만들어 놓고 그 골격 하에서 진화해 나간다라고 보여주면 되고요. 그랬을 때 이제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게 우리가 아까 봤던 터치 포인트들이에요. 사용자들이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직접 접하게 되는 그런 접점들. 이런 터치 포인트들이 나오고 이런 터치 포인트들을 갖다가 굉장히 잘 생각해 주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나는 우리 인문사회, 특히 사회학, 심리학, 인류학 이런 기본적인 사람에 대한 우리 학문을 갖다 공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는 이런 그 사용자들의 접점, 터치 포인트에 대한 상당히 깊은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를 만들거나 이럴 때 가능하자면은 여러분들 팀이나 또는 여러분들의 그 친한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에 대한 휴머니티스에 대한 걸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필요로 하고 그런 의미에서 철학이라든지 인류학이라든지 사회학, 심리학 이런 그런 전공을 갖다 가진 사람들이 필요해요. 서비스를 제대로 진행하는 데는. 그리고 어떤 사회 문학적인 맥락을 파악을 한다든지 그리고 사용자에 대한 리서치를 한다든지 그리고 이 사용자 인간이 어떠한 잠재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나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찾아내는 거 이러한 것들은 이 서비스 디자인 실제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펀더멘탈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갖다 만들 때 인문학과 기술의 융합이라고 얘기를 했지.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갖다 만들다 보면은 그런 경우를 참 많이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떤 서비스를 만들든지 거기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니즈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이 서비스의 가장 핵심적인 니즈는 나와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이 함께 만나는 거다 라고 한다면 그런 함께 만나는 어떤 소셜라이징과 취향이라고 하는 그런 인문학적인 그런 요소들이
아주 깊게 탐구돼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아주 잘 나간 예를 들어서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의 서비스 디자인하는 디파트먼트를 가보면은 인문학자들이 참 많아요. 인문학자들이 많고 그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멤버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두 번째가 이런 터치 포인트를 실제로 사용자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특히 어떤 요새는 대부분의 모든 서비스는 정말 몇 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서비스들은 IT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갖다 기반으로 해요. 그게 스마트폰이 됐던 VR이 됐던 AI 스피커가 됐던 어떤 것이 됐던지 간에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져서 이 실제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가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그래요. 어떤 서비스의 구조, 즉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이런 서비스가 사람들한테 제공될 수 있을까? 자,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엔지니어링 백그라운드가 필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시스템을 갖다 구현을 하고 그 서비스 시스템의 구조를 설계를 하고 이런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또는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어떤 모듈들이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그런 모듈들에 최적화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그리고 실제 서비스 구현을 위한 기반 기술이라든지 기술 요소들을 갖다 구현하는 거 이런 파트들이 엔지니어링 파트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한두 가지만 내 경험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자면 R&D하고 서비스는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조금 R&D 하면은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아이템은 서비스라고 보기 어려워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현재 있는 수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서비스 디자인을 할 때에는 여러분 발을 땅에다 딱 대고 있어야 돼요. 앞으로 먼 미래에 이렇게 될 겁니다. 그거 당연히 안 되고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이렇게 될 겁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됩니다. 그렇게 크게 이런 R&D가 안 들어가더라도 지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한 서비스를 갖다 우리가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새로운 차를 갖다가 만들려면은 그 플랫폼을 설계하는데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려요. 근데 그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리는 새 차종의 플랫폼을 만들 때 앞으로 15년 후에 나올 기술을 예측해서 만들지 않아요. 지금 현재 가용한 기술을 가지고서 만들어요. 그럼 10년, 15년 후에 나오는 그 다음 세대의 자동차는 어떻게 하냐? 그때서부터 우리가 제대로 된 선행을 한다고 하는. 그래서 최근에 우리 연구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율주행 서비스, 현대자동차랑 같이 진행하고 있는 자율주행 서비스에 대한 분석 연구가 있어요. 그런 걸 갖다 할 때에도 이게 이 다음에 이런 게 다 셋업이 될 겁니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당장 그런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면은 어떤 식으로 사용자에게 경험을 줄 것이냐라고 하는 포인트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이 클래스의 프로젝트를 할 때 생각해 줘야 될 거는 우리는 SF 소설을 쓴 사람이 아니라 당장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물론 어느 정도 R&D가 필요하면 더 팬시한 서비스가 나올 수 있겠지만 우리가 디자인하는 서비스는 as is today의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를 디자인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한 이제 이걸 위해 가지고 우리 디자인 디파트먼트도 되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죠. 그래서 난 디자인이라고 하는 건 우리 머릿속에 있는 보여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는 무엇인가를 형상화해서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이 실제 사용자들에게 이러한 경험을 줄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구체화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기업에 가면은 디자인 파트하고 개발 파트하고 마케팅 파트는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가 없는 매번 싸우는 그런 파트들이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서비스를 갖다 제공하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또 분야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감성적인 포인트를 갖다 추구하고 있는 서비스들, 그런 서비스들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파트를 통해서 사용자들에게 전달될 경험을 시각화 또는 구체화시키고 청각화시키는 그런 작업들 갖다 진행하고, 또 어떤 형태를 통해서 사용자들에게 감성적인 경험, 전이라고 하는 그런 감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경험을 갖다 제공해 줄 것인가를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또 탑에 올라가 있는 것들이 비즈니스 모델하고 서비스 스트래티지.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굳이 어떤 수익을 갖다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하고 사용자한테 어떠한 경험을 제공한다는 거하고 그다지 큰 연관관계가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보게 되면은 아래에 있는 아키텍처나 터치포인트가 서스테이너블하게 제공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아주 건강한 수익 창출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비근한 예를 하나를 들자면은 내가 우리 지난번에 소개했던 이게 막 온고잉 프로세스니까 한번 같이 얘기를 갖다 나누면은, 지난번에 소개했던 그 치매 예방 챗봇 세미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상당히 많은 유혹이 있어요. 어떤 유혹이 있냐면, 이게 이제 어르신들, 특히 이제 힘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한 달에 뭐 3,000원 내는 것도 되게 어려운데, 이제 이런 서비스를 갖다 뭐 대학 교수가 창업했으니까 돈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냥 무료로 뿌려라. 무료로 뿌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라. 최근에 사실은 그런 제의를 모모 대학교에 이게 자꾸만 익명을 얘기하려니까 모모 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에 모모 정신과 교수님이 모모 단체장이신데 그 단체장께서 이제 만나가지고 직접적으로 제안했어요. 세미를 전 국민에게 공짜로 뿌리면 내가 이러이러한 걸 도와줄게. 이제 그러면은 되게 솔깃한 거예요. 이게 전 국민에게 공짜로 하게 되면 이 국가망을 통해 가지고 뭐 전국에 있는 256개의 모모모 센터를 통해서 전달이 된다. 이거 굉장히 어트랙티브해요. 어트랙티브한데 이제 그걸 과연 제안을 받을까 말까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서비스 디자인의 한 파트예요. 이렇게 안 받았어요. 서비스 그 제안을 안 받았는데, 이제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서비스가 양질의 퀄리티를 가지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제공되려고 하면은 건강한 수익이 창출돼야 된다. 그런 건강한 수익이 창출되는 게 당장 큰 스케일의 어떤 마케팅이나 이런 걸 사용자를 확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말 내내 고민하다가 안 한다고 이제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이런 어떤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전략을 수립하고 특히 마케팅 전략을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위한 정량적인 목표를 수립하는 과정, 이 과정도 서비스 디자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를 갖다 차지해요. 그래서 이런 휴머니티나 디자인이나 엔지니어링이나 비즈니스나 이러한 다양한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터치포인트하고 아키텍처하고 비즈니스 모델과 스트래티지를 짜는 것, 이 네 가지가 모여졌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서비스 디자인의 아웃풋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냥 터치포인트 하나로 완료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 수업에서는 이 네 가지를 갖다 만드는 작업을 한 학기 동안 할 거예요.
네 가지를 만드는 작업을 한 학기 동안 할 거고, 그 물론 이제 경중에 따라서 어떤 거는 조금 더 비중 있게 다루고 어떤 거는 덜 다루겠지만 이 네 가지가 다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라고 생각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 한 번에 하기가 어려우니까 여러 이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 중에서는 이 협업, 분야 간 협업을 갖다 강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공동 창작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많이 가져왔고, 그래서 서비스 사용자나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다양한 백그라운드의 전문가들,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공동 창작의 어떤 기법들, 그래서 워크숍을 한다든지 서비스 스테이징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들로 서비스를 만들어내요. 자, 그래서 뭐 그런 공동 창작 대표 사례가 특히 이제 의료 쪽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의료 쪽에 서비스 그 공동 창작이 많고, 우리 세브란스는 또 사용자 경험 센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공동 창작 케이스들을 많이 하고, 특히 공공 쪽에 이런 공동 창작을 갖다가 많이 장려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고요. 그래서 뭐 택시라든지 운전이라든지 또는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쪽에서 공동 창작 대표 사례들이 많이 있고, 또 어떤 큰 공항이라든지 또 퍼실리티, 이런 큰 퍼실리티들을 갖다 디자인할 때도 공동 창작의 대표적인 케이스를 갖다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워크샵 간단하게 해보고 싶은 거는 요거예요. 자, 네 가지 우리 아웃풋이 있는데, 스트래티지, 모델, 아키텍처, 터치포인트, 이게 있는데, 이걸 갖다 이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내내 할 거예요. 근데 이걸 관통하는 게 뭐냐? 관통하는 건 여기 밑에 있는 사용자예요. 그러면 이 사용자의 어떤 굉장한 그 충족되지 않는 스트롱한 니즈가 있어서, 그게 터치포인트와 아키텍처와 모델과 스트래티지를 쭉 관통해서 올라갈 때, 그럴 때 그 서비스 디자인 아웃풋이 일관성 있는 모습을 가지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 5분 동안만 간단하게 그거를 관통해서 올라가는 그런 스트롱한 니즈가 지금 우리들의 각 팀의 프로젝트 속에 어떤 것들이 있나를 한번 생각해보고, 요 밑에 거는 다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할 테니까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마케팅 스트래티지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마케팅 스트래티지도 나중에 한 주일 동안 내내 다 배울 테니까 지금은 딱 하나만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 이름과 캐치플레이즈. 여기에 근데 이것도 뭐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는 거니까 오래 생각하지 말고 이 실습을 한다는 입장에서 사용자의 스트롱한 니즈를 이 서비스의 이름과 그 다음에 캐치플레이즈로 풀어보는 작업을 갖다 우리 딱 5분만 해봅시다. 하면은 이거는 한도 끝도 없이 해야 되는 거여서 딱 5분만. 자, 시작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이슈는 물론 이제 다음 주 수업부터 해가지고 이 그런 스트롱한 니즈가 있다, 그리고 스트롱한 디자이어가 있다라는 걸 갖다 찾는 작업을 갖다 진행을 하겠지만, 그런 작업을 통해서 터치포인트와 아키텍처와 모델과 스트래티지가 일관성 있게 만들어져 가는 것, 이 니즈와 디자이어를 기반으로 해서 얘네들을 일관성 있게 만들어가는 것, 그게 서비스 디자인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갖다 실제로 디자인하는 프로세스는 아마 여러분들 굉장히 이제 요새는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많이들 소개가 됐고, 그래서 아마 가장 일반적인 얘기로 여기에 있는 더블 다이아몬드 프로세스를 갖다가 많이 배웠었고 또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여기서 처음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수업에서도 이 더블 다이아몬드 프로세스를 가지고 한 학기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Discover, Define, Develop, Deliver 이 네 가지 단계를 각 단계마다 2주씩 해가지고 서비스 디자인에 특화시킨 이 더블 다이아몬드 프로세스를 가지고서 수업을 갖다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런 수업을 갖다 진행할 때 가장 핵심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 가지를, 나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뭘
가리키기 위해서 중요하다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항상 중요한 기준으로 이 세 가지를 잡아요. 그래서 desirability, 정말 이게 누군가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할 필요는 없지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스트롱한 니즈가 있냐. 그리고 두 번째 feasibility, 이것이 정말 지금 우리의 주어진 시간과 자원과 또 상태였을 때 가능한 얘기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viability. 그래서 이것들이 정말 어떤 서스테이너블한 그런 건강한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그리고 이건 내가 그린 그림도 아니지만 이 세 가지가 다 맞춰주는 그런 서비스를 디자인한다는 것이 의외로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번째 꼭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 거는, 우리가 이제 시간상 실습은 못하지만 이 desirability와 feasibility와 viability 입장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과연 서비스 디자인을 통해서 실현 가능한 그런 서비스인가를 갖다가 한번 다시 검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서비스 디자인의 전반적인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여러분들의 오늘 실습한 두 가지,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서비스 디자인의 특징 네 가지 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 디자인의 아웃풋 네 가지 하고, 여기에 있는 인테그레이티브 띵킹의 세 가지, 요 아이템들을 여러분 프로젝트에 이미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아주 잠시지만 우리 워크숍 시간에 했고, 마지막에 세 번째 포인트는 그냥 설명만 했는데요.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갖다가 실제 여러분들의 프로젝트에 한번 대비해서 생각해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화요일 날 여러분들 프로젝트 발표할 때 좀 더 깊은 디스커션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칠게요.